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우리 연세대의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계시죠.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현재 연세가 104세입니다. 104세. 김형석 교수님 잘 아시죠? 이 교수님은 일부 많이 알려진 것처럼 1920년생이십니다. 1920년생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해방을 맞이했고요. 1947년에 탈북했습니다. 탈북해가지고 7년간 서울중앙중고등학교 교사와 교감으로 일하셨고, 일본 조치 대학에서 철학 전공해가지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104세이신데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김형석 철학자 100년의 지혜 출판 간담회를 열었어요. 100년의 지혜.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386, 486, 586이라고 하는 운동권 학생들 세력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86, 486, 586 이렇게 이제 10년마다 용어가 변해왔죠. 지금 586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50대인데 80년대에 운동을 다녔고 60년대 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부터 69년 사이 여기 태어난 학생들인데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거죠. 자, 그러면 보통 보면은 79년부터 88년 이 정도까지 대학을 다닌 그룹을 586이라고 하죠. 특히 이 586은 운동권 세력이 있죠. 그 586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104세의 노 교수신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대학 교단에 있는 동안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공부 안 한 학생들이 386, 486, 586 같은 운동권 학생들이었다. 공부 안 하고도 나는 남보다 잘났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다. 그간에 한국의 국가적 성장을 이끌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을 악마화해버린 주역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89년도에 그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주말마다 사실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리고 평일에도 뭐가 있으면 또 집회가 있었고, 특히 월요일 날 아침 학교 이제 등교를 위해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들어가면 교문 앞이 그냥 이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류탄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게 다반사였죠. 자, 그런데 물론 그때 이제 이 데모를 벌이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이런 학생들이 나름은 이유는 있었겠죠. 이유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김형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는 잘 안 하면서 나는 남보다 잘났다. 이게 뭐냐면 도덕적 우월주의를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가 예를 들자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여기에 체제에 저항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쉽게 하면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투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도덕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 와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근데 그게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가나 사회도 불행해진다는 게 결국은 이 세력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자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가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자영업으로도 빠지고 일부는 정치권으로도 빠지고 하는데 이 정치권으로 빠진 세력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젊은 피 수혈이나 외부 피 수혈 차원에서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악마화해버리는 주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가장 어떤 큰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지나친 홀대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를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준 사람들을 단순히 부자로만 몰아넣고 마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위기에 휘말린 된 것처럼 생각을 했다. 그래서는 경제가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문재인 정권 때 뭐 소득주도 성장부터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론, 뭐 국가 재정을 찍어내서 돈을 마구 뿌리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죠. 당연히 물가 상승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그런 것들 아마추어식으로 한 거죠. 뭐 부동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집이 부족하지 않다 이러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공급을 막아버렸죠. 아파트 짓는데 최소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신규 공급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중대사했던 모 인사는 문재인 정권 때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그 당시에 뭐 청와대 대변인 했다는 모 신문사 출신 국회의원도 했죠. 흑석동에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자산가로 이름을 날리는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럽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가 질문을 했네요.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운동권 학생들의 문제는 사실 이제 그 당시 권위주의 정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가 지나면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20대의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즉 20대의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뜨겁지 않은 것이고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것이고, 40이 넘어서도 사회주의자면 그건 머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20대의 사회주의 사상에 좀 관심이 끌리지 않으면은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고, 40이 넘어서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그건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20대의 학생 운동권 세력에 몸담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탈출해서 내가 나라와 조국과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서 빠져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운명들에 대한 김영석 교수의 이 예리한 분석, 저는 김영석 교수님의 이 100년의 지혜 출간 간담회를 축하드리면서 이 100년의 지혜를 저도 한번 꼭 사서 읽어보고 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김영석 교수가 한마디 하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문가나 학자 등을 만나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세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왜냐? 386, 486, 586들이 학생운동을 했던 시절에는 대한민국 1인당 GDP가 5,000불도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35,000불이고요. 앞으로 4만 불 가고 5만 불 가고 7만 불 갑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국민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간다는 한반도 천동설에 빠져있는 이런 무지몽매한 세력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그런 무지몽매한 세력이 한반도를 이끌어가게 할 수는 없죠. 자,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